초사 남아 진도는 중1-1 나가고 있지만 심화는 5-1까지 했어요. 최상 S는 정답률이 8, 90%였고 그 후 최고 수준에 있는데 스텝 3, 4 심화본 정답률이 60, 10%예요. 담당쌤이 5-1 최상 1로 한번 더 하자고 하시는데 이렇게 심화 진도의 간격이 벌어져도 심화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나가면 5학년 1학기 심화는 안 시키고 차라리 중학교 1학년 1학기 심화를 더 시키는 방법, 똑같은 시간이면. 왜냐면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배우면 일단 문자와식을 다 배우거든요. 방정식도 배우고 방정식 활용도 배우죠. 그 상황에서 5학년 1학기 최상위를 풀면 5학년 1학기 수준의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또 약수와 배수도 배워요. 중학교 1학년 때 소인수분해도 배우고. 중학교 1학년 개념을 가지고 다 심화 문제를 푸니까 별로 의미도 없고, 이런 정도면 보통 그냥 갈림길이 그거잖아요. 문자와식. 문자와식을 배워서 방정식, 부등식, 연립방정식에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그거를 다룰 수 있는 순간 아이들은 초등 방법으로 풀 수 있는 사고를 안 하게 되거든요. 초등 문제를 보고 틀에 박힌 그 방법으로만 해서 사고력이 별로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중1 과정 들어가면 중1 심화를 해라. 초등 과하지 말고. 그렇게 추천하는 편입니다. 수육 상위권 목표로 하고 있고, 중등수학은 1품의 경우 어렵지 않게 잘 풀고, 블랙라벨도 그럭저럭 푸는데 A급의 경우 12단계는 5개 정도씩 틀리지만 A단계 정답률이 60에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A급 수학이 제일 어렵대요. 1학경 공통수학 진도 나가도 괜찮을까요? 블랙라벨까지는 그럭저럭 다 푸는군요. A급만 문제군요. 공통수학 진도 나가십시오. 이럴 경우 괜찮습니다. A급이 상대적으로 선행 개념, 그러니까 고1 과정의 내용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고 선행 개념이 많아서 그럴 수가 있어요. 블랙라벨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이유가 선행 개념 들어간 문제가 거의 없어요. 선행으로만 거의 문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얘가 잘 푸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고등 과정 나가고 고등 심화하면 됩니다. A급 하지 말고. 초3아이 개념 독합으로 3-1 디딤돌 기본 최상위 S 끝냈습니다. 기본은 2달, 최상위 S는 넉 달 걸렸습니다. 공부 시간은 하루 1시간 정도이고요. 속도 괜찮을까요? 중등 선행은 언제 시작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지금 3학년이니까 괜찮아요. 이 정도 속도 괜찮고, 아이가 보통 3학년 때부터 잘 이렇게 만들어가면 속도가 빨라지는 시점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학습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라지는 아이가 정상인데 간혹 안 빨라지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해서 5학년부터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면 자연스럽게 중등 과정도 빨라지고 이렇게 가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되고요. 중등 과정은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시점에 많이 추천해요. 그 전까지는 학습 능력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심화도 하고 개념 독학도 하고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하고 나서 6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중등 과정을 들어가면 아이가 개념 독학과 심화 능력을 기르는 연습을 제대로 했다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1, 2년 동안에 중3 과정까지 다 마무리가 돼요. 3년치 중3 과정 마무리가 되고 중1 겨울방학, 중2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고등 과정이 그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2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고등 과정 들어가면 속도가 좀 많이 빠르게 갈 수가 있어요.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그때 중등 과정 나가는 걸 추천을 하고, 물론 아이가 뛰어나서 그 전에 나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아이가 뛰어나지 않거나 좀 부족하면 그 전까지는 사고력 수학도 시키고 심화도 하고 개념 독학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많이 길러줘라. 이렇게 추천하겠습니다. 중1 남아 수자공 수업으로 중등 개념하고 블라 A급으로 심화까지 했고요. 학원은 특강으로 경시 도형 심화와 경우의 수 확률 조합 들어갔어요. 이번에 수자공으로 공수원 시작해요. 개념 플러스 유형 교재이던데요. 기본 정석이랑 센 12까지 같이 볼까요? 아니면 개념 플러스 유형 빠르게 다 끝나면 정석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저는 그 개념 플러스 유형을 빠르게 끝내고 그 다음에 정석 들어가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수한 아이들은 보통 처음 할 때 정석으로 많이 하잖아요. 정석으로. 근데 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개념 플러스 유형이나 개념 원리 그 정도 난이도 수준으로 개념서를 일단 합니다. 개념서에서 이거를 좀 빨리 끝냅니다. 빨리. 상대적으로 좀. 보통 이제 빠르면 1달, 늦으면 2달 해서 개념서 한 거는 꼼꼼하게 오답까지 보통 오답 기준으로 하면 틀린 것들만 다시 푸는 거 한 3, 4일 정도 해서 보통 한 2개월 정도 개념서 한 거 끝내는데 2개월 정도 끝내고, 이거 하면서 이제 보통 중등심화를 병행하죠. 중등심화 병행하면서 그렇게 하고, 이 개념서가 끝나면 그 다음 과정 고등 개념서를 나가면서 기본 정석으로 복습을 합니다. 기본 정석으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또 선행은 선행대로 나가면서 개념서 쉬운 거 한번 끝나면 기본 정석 복습하고, 기본 정석 끝나면 센수학으로 복습하고, 센수학 끝나면 실력 정석으로 복습하고, 실력 정석 끝나면 마플 시너지 복습하고, 이렇게 계속 돌려줍니다. 이렇게 고등 과정을. 그러니까 선행은 선행대로 계속 나가면서 여기 진행했던 것들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저는 순서를 동시에 보통 많이 안 하고 개념 원리나 개념 플러스 0 좀 쉬운 개념서 한 권 먼저 끝내고 그 다음 개념서를 바로 한 권 더 합니다. 기본 정석. 물론 이제 학습 능력이 부족한 애들은 개념서 할 때 유형서까지 병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권까지 못 따라오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이 있으면 개념서 쉬운 거 하나 끝내고 그 다음 기본 정석을 시킵니다. 기본 정석이 다 끝나면 센수학을 시켜요. 한 권이 끝나고 나서 이게 오답까지 마무리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한 권을 시켜야 학습 효과가 높다 그랬잖아요. 생각하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지 장기 기억에 잘 저장이 되니까 기본 정석 끝난 다음에 센수학 끝난 다음에 실력 정석 끝난 다음에 마플 시너지.
자, 이렇게 5건까지 선행 과정으로,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신 하기 전에 이렇게 끝내고 고등학교 내신 들어가서 뭐 고쟁이라든지 자이스토리라든지 블랙라벨이라든지 이렇게 풀면 1등급 받는 로드맵으로 굉장히 괜찮아요. 개념 플러스 유형을 빠르게 끝내고 그 다음에 정석 들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공통수업 1부터는 풀이과정 노트에 해야겠죠. 저는 풀이과정을 노트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고요. 연습장에다 좀 자유롭게 풀되 틀린 문제들 오답 노트에 정리할 때만 꼼꼼하게 정리하는 연습 시키는 걸 추천을 합니다. 아이가 계산 실수나 혹은 뭐 문제를 잘못 읽는 실수나 이런 게 많으면 평상시 푸는 거, 그 문제를 연습장이나 혹은 개념서에 꼼꼼하게 푸는 거를 추천을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 틀린 문제들만 오답 노트에 꼼꼼하게 정리해서 서술형 정리하는 연습, 식 세우는 연습 그렇게 시키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이렇게 다 쓰면서 풀려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입니다. 초 3학년 2학기부터 최상위만 한 권씩 풀려왔어요. 최상위만 한 권씩 풀렸으니까 우수한 학생인데요. 그러니까 개념서나 응용서를 안 하고 최상위만 한 권씩 풀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6학년 1 최상위가 스텝 2에서 많이 풀려서 최상위 S를 풀려봤는데 더 어렵다는데요. 차라리 최상위를 하겠다네요. S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개념서를 안 하고 바로 최상위만 들어갔는지 아니면 개념서를 하고 최상위만 들어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최상위 S가 좀 더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는 S가 상대적으로 문해력이 좀 더 필요해요. 문해력. 그 다음에 약간 서술형 형태의 문제들이 좀 더 많고 문장제 같은 거 연습하는 게 많고 최상위 S는 현행 개념 위주로 문제집이 돼 있어서 현행 개념만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더 많고요. 최상위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 선행 개념 위주로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서술형보다는 그 단답형 형태로 푸는 문제들이 많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 아이가 개념 교재를 안 하고 바로 그냥 최상위 한 것만 한 거라면 상대적으로 최상위 S가 좀 더 교육 과정에 충실한 문제다 보니까 얘가 교과 개념이나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거나 그런 상태에서 처음으로 최상위 S를 푸니까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디딤돌 기본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을 한번 쭉 튼튼하게 하고 최상위 S를 하면 좀 더 쉽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최상위 S를 더 쉽다라고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최상위 S가 너무 쉽거나 그러진 않아요. 문제량도 많고 문장제 문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개념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혹 개념이 안 돼 있는 애들 중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개념이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 뒤에 차라리 하이레벨 그런 거는 잘 푸는데 앞에 문제를 좀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개념이나 이런 부분이 튼튼하게 안 되면 하이레벨 같은 경우는 약간 경시 스타일의 문제다 보니까 이 단원의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것들이 튼튼하지 않아도 하이레벨 문제는 잘 푸는 약간 IQ 테스트 같은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앞에 부분은 개념 응용이나 개념 심화가 안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블랙라벨도 그렇죠. 중학교 때 블랙라벨 풀려도 스텝 3는 잘 푸는데 스텝 2를 못 푸는 애들이 있어요. 스텝 2를 못 풀면 센수학 비단계 수준의 유형이나 응용 이런 부분이 다지기가 안 된 거예요. 블랙라벨도 스텝 3는 약간은 IQ 테스트 같은 그런 창의 사고력 그런 스타일 문제가 많거든요.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이들 보면.